요즘 사상 유례 없는 폭염이 덮치면서요, 오래된 아파트들이 수시로 단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마다 변압기가 있는데, 이 변압기를 단전을 안 되게 하려면 최신형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 돈이 굉장히 많이 드니까 미루다가 지금 이런 단전 현상이 오고 있어요. 자, 이제 그동안에 원전 없애고 태양열로 가자고 주장하던 분들, 또 원전을 좀 안 돌리고 이러면서 보완한다고 북한 석탄 밀수에서 열심히 화력발전소 돌리는데 열심히였던 분들, 이제 더위에 다 찌들어 봐야 되는데요. 어제는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 한국에서 오래됐지만 제일 비싼 아파트 중에 하나인 거기서도 동마다 30분씩 돌려가면서 단전을 했다는 겁니다. 왜? 전력이 지금 변압기로 감당이 불가능한 부하가 걸리니까 그렇게 한 모양인데요. 지금 새벽에도 30도가 넘어가는 초열대야 속에서 제가 볼 때 문재인 정권이 전기 관리를 며칠만 더 이래 가면 감당이 되겠느냐 싶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니까요. 자, 국민들 다수가 지지해서 위대한 이 정권을 만들었으니까 이 정권에서 30도 더위에 열대야에 단전이 돼도 다 내 업보다 생각하고 욕하지 말길 바랍니다. 욕하겠죠. 자, 드루킹 이야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김경수가 어제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경남 도청 이제 관사를 뒤진 모양인데, 특검도 참 거시기합니다. 그냥 김경수 압수된 또 확보한 드루킹 일당의 증거와 진술만 가지고 처리하면 되지, 왜 또 압수수색을 했다라는 쇼를 하느냐. 지난번에 하겠다니까 연락을 안 해줬습니까? 그쪽에 법원이 영장을 기각시켰어요. 어제는 강금은 씨 무슨 제사에 간 모양인데, 김경수는 없고, 이제 어제는 영장이 떨어져서 압수수색을 했다고 합니다. 자, 전화기 2대를 제출받았다는데, 그 전화기가 드루킹하고 통화할 때 쓰던 전화기겠어요? 지금은 지사고 그때는 국회의원이었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 때 쓰던 컴퓨터들은 다 디가우징 된 만큼의 이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원래 국회가 그렇게 컴퓨터를 이제 쓰다가 국회의원 그만두면 싹 지운대요. 그래 하겠지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압수수색을 한다라는 것은 압수수색을 나갔다라는 쇼를 하려는 것이지, 압수수색에서 뭐가 나올 거라고 기대한 국민들은 하나도 없고, 법원이 처음에는 그 압수수색도 기각했다가 다시 이번엔 또 영장을 내서 압수수색하는 것을 허용한 쇼를 한 것도 좀 웃겨요. 그때는 김경수가 준비가 안 돼서 혹시라도 나올까봐 한번 제꼈다가, 이제는 며칠날 다시 해줄 거니까 자, 멀리서 여유있게 좀 바람 쐬고 오세요. 압수수색 왔는데 그거 있으면 신경 쓰이실 거고, 이런 겁니까? 그나저나 경남도청은 도지사 중에 임기를 제대로 채워서 그만두는 사람이 별로 없고, 허구한 도지사들이 이런저런 사건으로 불려다니고, 앞으로 경남도청은 창원교도소하고 담벼락을 같이 쓰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네요. 그래서 어제 압수수색을 했다 하니까 빈 깡통이더라. 국회에서 쓰던 컴퓨터는 이 영국 포맷을 다시 해버려서 복구가 불능하다. 압수수색에 어제 나간 데가 이 도청 사무실, 그리고 도청에서 자는 관사, 그리고 국회의원이던 시절 사용하던 업무용 PC, 이런 겁니다. 제가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하면, 옛날에 저한테 노무현 정권에서 압수수색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 알던 분이 같이 받았는데, 이제 그분이 사무실에 압수수색을 나와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려니까 컴퓨터가 좀 교체돼 있어요. 그래, 옛날 컴퓨터 어디 있냐 하니까 용산에 있는 컴퓨터 수리하는 상가에 수많은 쌓아놓은 컴퓨터 중에 어떤 건지 잘 모르겠다, 비슷비슷해서 하니까 그 용산에 컴퓨터 수리 센터에 쌓여있는 컴퓨터와 하드를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검찰이 봤는데 노는 것도 없으니 짜증나서 갖고 가라니까, 컴퓨터 이 수리하시는 분의 말이 걸작입니다. 그거 그냥 너희들 쓰세요.
그거 내가 갖고 오면 처리하는 비용도 드는데 갖고 가줘서 고맙다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정치적으로 김경수가 어떻게 될까,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제 생각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특검의 입장으로 보면 차마 김경수한테 이렇게까지 가고 싶지 않은데, 노회찬이 저렇게 돼버려서 특검의 화살이 노회찬에 좀 닭 대신 꿈 대신 닭이라고 누가 그러던가 뭐 자우가 뭐라고 합시다. 어쨌든 노회찬을 이렇게 좀 처리를 하려 했는데 노회찬이 자살을 해버렸어요. 예상이 없던 프로그램이죠. 그리고 이제 김경수를 생각보다 빨리 당겼어요. 원래 노회찬이 진행되면 지금 노회찬이 출두할 타이밍이죠. 근데 김경수가 출두할 타이밍이 돼버린 겁니다. 김경수는 시나리오대로라면 이것보다도 한 열흘이나 보름이 있어가지고 특검이 끝날 때쯤 한번 가는 거였을 건데, 근데 드루킹 일당들이 특검에는 절대 협조를 하지 않으면서 또 특검에다가 증거는 제출했다는 거예요. USB 부분을요. 그러니까 특검이 이제 김경수와 드루킹이 공모했다라는 증거를 갖다가 그걸 부인할 수는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특검이 어떤 행태로든 김경수를 기소를 안 하면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은 아니겠지만은 이제 특검은 돌을 맞아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특검 있었다 하면 욕을 처먹어서 앞으로 변호사도 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검이 김경수 정도는 우리가 기소를 해야 되는데, 정치 자금이나 뭐 더 나아가서 선거법 이런 걸로 걸라 하면 참 데미지가 있을 거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업무 방해 정도로 불구속 기소를 좀 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김경수는 그러면 해피해지냐? 이것도 또 아닙니다. 제가 요즘 여건에 진행되고 있는 수많은 자기 대권 주자 제거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 속에 김경수도 들어있을 수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지요. 자, 김경수는 특검이 걸어서 불구속으로 지사직은 유지한다 하더라도 재판을 받게 되면 제가 볼 때 대선 후보에서 사실상 탈락이지요. 그래서 김경수는 정말 가슴 졸이면서 1년 이상을 좋지 않은 소리들 툭 하면 보도되면서 이렇게 검찰과 법원을 왔다 갔다 해야 될 처지가 돼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현 정권은 김경수가 적당히 지사직을 유지하면서 막아주면 그 위로는 차마 김경수가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김경수를 살한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적당히 던져주고 자신들은 빠져나간다라고 계획을 잡았고 그렇게 정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또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드루킹이 진술을 했는데 청와대에서 드루킹의 변호사가 이 자청용 우백호가 있었지요. 하나는 도 변호사고 하나는 윤 변호사예요. 도 변호사는 일본 대사, 오사카 총영사, 센다이 총영사 등에 거론된 사람이고, 윤 변호사는 선대위에 이 변호사로 이렇게 잠깐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행정관, 정무수석실입니까? 추천됐다가 안 된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는 행정관 대신에 청와대가 아리랑 TV에 비상임 이사를 제안했다라고는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윤 변호사요. 경공모의 핵심 멤버지요. 그래서 드루킹이 최근에 특검 조사에서 청와대가 올 3월 7일, 드루킹이 20일쯤 체포되었으니까 청와대가 마지막까지 드루킹한테 센다이 총영사와 아리랑 TV 비상임 이사직을 제안을 해서 성의를 좀 보인 거죠. 근데 드루킹이 성격이 더러워서 이 부분을 거부하다가 이래 된 겁니다. 사건이 서로가 커져버린 거죠. 자, 드루킹이 이 갑질을 한 것이냐? 드루킹이 잘 몰랐지요. 보통 보면 갑질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뭡니까? 내가 권력이나 돈이나 힘이나 지명도가 되기 세지 않으면 그건 갑질이 아니라 뭐가 됩니까? 성질이 더러운 놈이 되고, 내가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지명도가 있어서 매우 유명한 사람이면 그때는 갑질이 되는 거죠. 그러면 드루킹은 자기가 갑질 대상이냐 성질 더러운 놈이냐를 잘 알았어야 되는 거라 봅니다. 그런데 자기를 갑질 대상이 되지 못하는데
갑이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드루킹은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된 것이 뭐 때문에 했겠습니까? 자, 내가 돈도 줬어. 지금 정치권에 뿌린 돈이 뭐 노회찬한테 준 돈, 뭐 저기 김경수한테 뭐 쪼개기 후원금 해준 돈, 보좌관 준 돈 다 합치면 제법 많지요. 한 8천만 원쯤 되죠. 우리가 아는 게 그건데 더 있을 수 있겠지요. 자, 돈도 뿌렸고 정책 보고서도 작성해서 툭 하면 물어오고 툭 하면 내가 만들어주고 경제 민주화 등에 관해서 자료도 만들었고 개성공단에 대한 의견도 냈고 재벌개혁 의견도 냈다. 그 다음에 경선 당시에 2200만 권리 당원을 가지고 지역의 경선에 다 수백 명씩 동원도 시켰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촛불 때부터 시작해서 대선 때 정권 장악한 이후에 댓글로 뭐 심지어 정의당이 민노총 편든다고 민노총이 정권에 좀 청구서를 많이 내민다고 너들 다 날려버리겠다. 이 협박을 했죠. 그렇게 할 때만 해도 드루킹은 정권에서 호위무사라고 이 자신이 대단한 걸로 착각을 했죠. 문재인 건드리면 우리 인이 건드리면 다 죽여버려 하는 입장에 섰던 거죠. 제가 이 패널 중에 가끔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볼 때 정권에서는 지에 대해서 그냥 텔레비 출연시켜주는 걸로 생각하는데 니는 그 정도만 해줘도 감지덕지하는 인물이다. 뭐 제가 봐도 그 사람 경력이나 그 사람 학력이나 보면 그 정도도 감지덕지예요. 그런데 지는 정권을 지키는 마치 이 수비대처럼 착각을 하면서 이 방송국에서도 끄떡끄떡 거들먹거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드루킹과 정권 간에는 필요할 때 정치판이 온갖 약속을 남발하면서 사람을 땡겼다가 화장실 갔다 와서 일을 해결하고 나면, 즉 당선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누구한테 신경을 쓰겠어요? 돈이 많은 사람, 선거 때 나를 안 도와도 나한테 돈 갖고 오는 사람, 대체로 그렇다는 겁니다. 정치의 보편적인 생리가. 줄을 잘 댄 사람, 원래부터 옆에 이렇게 척근으로 있던 사람, 그리고 거기에 처진 백 안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중용을 하지요. 그래서 선거 때 열심히 뒀던 사람들 중에 눈이 확 뒤집히는 경우가, 선거 때는 와보지도 않고 저쪽에 도우거라 반대쪽 도우던 놈이 어느새 되니까 설거머니 끈을 대가지고 이쪽에 바짝 붙어서 한 자리를 먼저 챙겨나갈 때 농공 형상이 제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과거에 이괄의 난이나 이런 난을 보면 뭐 인조 반정 이럴 때 반정에 앞장섰는데 그러면 한 자리씩 받잖아요. 국가를 지킨 공신이다, 반정 공신이다 해서 자리를 하나씩 받아나가는데 내가 거기 앞장서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딴 놈은 다 챙겨주고 나는 안 챙겨주거나 아주 형편없는 미간 말직을 준다. 에라 엎어버리자 해서 그런 난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는 드루킹의 난이에요. 드루킹은 역사상 유례없는 한마디로 전방위 풀 서비스를 해줬다는 거죠. 풀 서비스.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줬다고 생각을 하겠죠. 도움 받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새끼 뭐 푼 돈 낸 것 같고 그것보다 한 방에 더 갖고 온 사람도 있고. 아니 정책이라는 거 내가 좀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수십 군데서 들어와. 사람 동원? 아니 니 아이라도 저 좀 동원하라 하면 동원할 사람 줄을 서서. 댓글 그게 일이냐? 기계 돌리는 게?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를 할 때는 김경수 입장에서는 캠프의 대변인이었고 수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치 거대한 조직을 가지고 있는 양 이쪽을 띄우고 그래서 김정숙도 거기 경선할 때 스탠드에 가서 만나서 경인선 가자 해서 가고 했지만은 선거가 끝나면 당선되면 어쩐 줄 알아요? 이제 이 당선인은 저 멀리 차단돼 버려요. 근처에 갈 수도 없어. 옛날에 후보 때하고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몇 다리로 만나느냐, 다리가 이제 생기는 겁니다. 나는 5다리를 건너서 만났어. 나는 3다리를 만났어. 나는 보지도 못해서. 그럼 아무리 열심히 일한 사람도 보지도 못했다면, 접근도 안 된다면, 이제는 도와줬던 사람이
김경수 같은 사람이 귀찮아지는 거죠. 뭐 시킬 일이 더 있으면 이렇게 관리는 하는데 좀 귀찮아진 거예요. 그래도 뭐 또 가볍게 뭐 시키려면 솔직히 국회의원 밑에 보좌관 두고 있지만 그거 시킬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저런 게 있으면 시켜서 또 그것까지 관리를 하겠죠. 그러면 속으로는 생각할 겁니다. 나중에 뭐 미간 말찍이나 하나씩 던져주면 쟤들 수준에 만족하겠지. 이제 여기에서 드루킹과 김경수 간의 견해차가 생긴 겁니다. 드루킹은 돈 줘, 댓글 조작해줘, 동원해줘, 정책 보고서 써줘. 내 몇 년을 다 틀어서 도와줬다. 내 아이면 당선 안 됐을 거다 생각하지만 상대 입장에서는 그거 사실 뭐 줄을 섰어서 나 정도 되면. 근데 위에 이야기했는데 뭐 이제 되고 난 뒤 위에서도 별 관심도 없고 만 나중에 어디 내선에서 이야기해서 청와대에 조그마한 자리나 하나 챙겨줄게 좀 기다려 이제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됐다고 서로 간에 견적을 내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야 돼. 그러지 않고 그냥 계속 필요에 의해서 연락하고 해라고. 자, 드루킹은 이제 기다렸어. 5월 달에 5월 10일 날 선거가 끝나고 당선이 돼. 내가 한 석 달은 기다려야지. 그리고 이제 사람 추천을 하기 시작했어요. 행정관부터 시작해서. 근데 안 해줘. 그러면서 이게 이제 매몰 비용이라고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더럽다. 에이 새끼들아 잘해 먹어라. 내 너하고 안 보고 경공모나 별도로 열심히 가겠다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2016년부터 갖다 박은 시간과 돈과 노력과 또 그 조직에서 자기를 쳐다보는 사람을 보면 들킨 고민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잘 안 풀릴수록 자존심을 더 세우는 타입이에요. 성질이 좀 더러운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아리랑 TV 비상임 이사를 제안했어요. 자, 그 이야기 한번 봅시다. 청와대 관계자가 3월 7일 날 윤 변호사한테 전화해서 아리랑 TV 비상임 이사를 제안했다. 이렇게 드루킹이 특검에 말을 했대요. 아리랑 TV는 문체부 산하에 국제방송교류재단이 운영하고 있는데 뭐 해외 내보내는 외국인용 영어로 하는 방송이잖아요. 거의 안 보죠. 외국인 몇 명이 볼지 모르죠. 그래서 청와대는 유선 전화로 윤 변호사한테 전화를 걸었다. 그래서 윤 변호사가 청와대 연락을 받은 이후에 드루킹과 아리랑 TV 비상임 이사직을 받아들일지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거절하기로 했다. 자기들이 봐도 그 비상임 이사라는 게 결국 어쩌다가 회의 한번 가고 금압이 받는 게 다예요. 그래서 전화가 걸려왔던 번호로 통화를 해서 안 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혔는데 전화 받은 사람이 전화 걸었던 그 사람이었다. 청와대 이제 뭐 인사 비서관실의 행정관 정도가 되겠죠. 근데 3월 7일이라는 이 시점은 드루킹 측과 김경수 측이 오사카 총영사가 안 되냐 해서 이미 협박이나 쪼임이 시작됐고 김경수는 부담을 대기 느껴서 청와대 쫓아가서 한 자리 좀 챙겨줘라고 하고 이럴 때 이제 청와대가 나서서 이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윤 변호사는 아리랑 TV 비상임 이사로 가고 도 변호사는 드루킹 말이 맞다면 센다이 총영사로 갔으면 그걸로 끝날 일을 이제 우리가 투자 대비 소득이 형편없다 제끼자 하고 제끼는 바람에 이 사단이 난 겁니다. 보수가 이사에 한 번 참석할 때마다 100만 원밖에 안 돼서 거절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검팀은 윤 변호사한테 전화를 건 청와대 관계자가 누군지 파악해서 실제로 아리랑 TV를 제안했는지 비상임 이사를 제안한 게 사실이라면 이게 어떤 경위였는지를 조사할 거라는 거죠. 자, 지난해 11월에 드루킹은 김경수에게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윤 변호사를 추천했는데 성사가 되지 않았고 그리고 도 변호사를 또 지난해 6월부터 일본 대사라 하다가 그건 좀 너무 심하다 해서
조금 낮춰서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했는데도 거부했고, 그리고 이제 청와대가 밝힌 바에 따르면 백운우 민정비서관이 3월 28일 도 변호사를 면담을 했고 인사수석실에서 부적합하다 해서 기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한 바 있지요. 자, 그런데 드루킹은 김경수가 오사카 총영사는 좀 벅차고 센다이로 가라 했다고 역제안을 했지만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 그래도 좀 알짜배기 자리라고 생각하는 민정수석실 행정관의 낙마고 오사카 총영사의 낙마고 센다이 총영사나 아리랑TV 비상임 이사직이 제안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청와대가 드루킹 척에 이전 정도라도 제안했다면 뭐 한 게 없으면 이런 것도 제안을 안 하겠지요. 다만 얘들한테 물릴 수도 있고 입을 좀 막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도 이런 거라도 제안했어요. 자, 일각에서는 김경수에게 업무방해가 아니라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이렇게 적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 이유는 특검이 김경수 어제 압수수색 영장에 선거법 위반 혐의를 넣었다라는 겁니다. 압수수색에. 왜 압수수색을 하느냐?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 자, 그래서 김경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는 것이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자, 김경수가 드루킹과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거래에 나섰다고 특검이 보는 시각이 있는데, 경찰대와는 이건 좀 방향이 다른 부분이다. 특검이 김경수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이 사실인가, 이런 이야기에 대한 지금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자, 그건 왜 그런가 하면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요구해서 그렇게 이제 이 드루킹이 요구해서 김경수가 알아봐줬다 하는 건데, 특검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정반대의 상황이었다. 즉 김경수가 원래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라서 지난해 말에 12월 달쯤에 내가 경남지사 나가면 도와달라며 그 대가로 이런 자리들을 먼저 제안했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가가 오사카 총영사와 청와대 행정관 자리인데, 특검은 이를 관련자 진술과 최근 확보한 증거 등을 통해서 내용을 다 이렇게 파악했고,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에 그것을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왜? 공직선거법은 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금품을 자리를 약속하는 것은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수사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튀어나왔는데, 김경수는 드루킹이 인사청탁을 했고 자기가 거절했는데, 만약에 지금 특검이 이렇게 인식했다고 들리는 반대의 상황이라면 그러면 이건 좀 문제가 심각할 수는 있겠지요. 자, 그래서 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가 두 번째는 내준 것은 이 기각했을 때 안 들어갔던 내용이 들어가서 그렇다. 그것이 이 공직 약속이 아닌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드루킹의 USB에서 나왔다라는 이야기까지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김경수에게 불리한 상황이 진행될 거다 하는 부분인데, 드루킹이 10월 달에 이 킹크랩을 보러 산채라 불리우는 출판사에 김경수가 와서 사실상 이렇게 킹크랩으로 댓글 조작하는 것을 들었고 고개를 끄덕여서 이렇게 하라고 우리가 인식했다 말한 것처럼, 그게 아니라 날짜가 11월 18일이라고 이렇게 지금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드루킹 일행이 지금 밖에 있는 핵심들이 어제는 너름나무 출판사 2층에 모여가지고 상의도 막 했대요. 대책을 세웠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직도 출판사에 돈을 내고 이사는 갔지만은 뭔가를 갖다가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드루킹 일행이 법원에는 57번의 반성문을 냈는데 특검에는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드루킹이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아예 입을 다물고 있고 질문에는 전혀 답을 하지 않고 있다. 그나마 드루킹이 조금 협조적이고 나머지 3명은 그보다도 더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특검이 자신들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고 자신들을 가다 놓는 쪽으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겠지요. 근데 최근 드루킹은 추가 기소되어서 구속 기한이 연장이 된 데다가 1심 선고도 7월 25일 날 하기로 했는데 연기돼 버려서 굉장히 실망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완전히 입을 닫을지 새로운 이야기를 더 내놓을지 모르겠다 하는데요. 자, 드루킹 측은 특검에서 자신들을 이렇게 두들겨 잡으려고 하고 정권을 편을 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특검이 저렇게 막판에 무슨 선거법이니 또 무슨 이 김경수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고 하지만은 적당히 김경수를 엮는 쪽에서 끝날 것이고 권력에 깊숙하게는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